자유한국당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뱀 같은 거 있죠.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니까 이게 끊임없이 자학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한당 보면서 뭐 인기도 그렇지 홍준표 대표 아직도 저러고 계시지. 의석수도 줄지. 최근에는 이제 재정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다 그래서 여의도 당사를 결국 이제 뭐 나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양 빌딩 그 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안 나가려고 되게 좁거든요. 그 터가 좋다. 월세가 1억이라고. 그 터에서 자기들도 대통령을 2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당사로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를 여러 군데 두고 거기를 안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두 분 다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보면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지 마시라고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 터가 주는 이 깃발을 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나간다고 하고 또 한간에는 그 빌딩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진짜요? 있는데 난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저도 좀 자한당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방탄국회인 건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 세계적인 그런 자랑거리인데 그렇죠. 방탄국회는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오늘부터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식물국회 올스탑 국회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집회 사유로 뭐 후반기 원구성 등등을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벽한 그 자기 모순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일단 6월 1일 2시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본회의 주재를 하는 거는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최다선 의원이 주재할 수 있는 안건은 의장단 선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 하면 그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이게 머리가 핑계를 뭐라고 대나요? 머리가 있는 정당이냐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정선된 표현을 써보려고. 오늘 신문에 봤더니 방탄 의원단 해가지고 만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논평을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방탄 의원단.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논평을 썼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환호해도 방탄의원단은 경멸한다. 이 논평을 내가 하려다가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될까 봐 안 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니,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되죠? 우리 지금 빌보드 200에 앨범 전 차트 세계적인 1위로. 자랑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초선 의원들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다짐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 가서도 다 모든 이제 출연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저번에 이제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위기는 조금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그런 쪽에 이탈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누가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 기억에는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흐름이 있었고 염동열 의원에 관련해서 고참 의원들 중심으로는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표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분위기에서는 설마 그래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표를 보니까 약간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던 건 뭐 그 부분에 뭐 저희는 이런 방구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보다는 뭐 그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하게 꼭 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는 원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우리 의원단이 그 당시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긴장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긴장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에 좀 맡겼던 것 같은데, 그 약간 국회의원이라는 기본적인 것과 국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분명히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재수도 없다. 불벼락을 맞을 준비 좀 하셔야 된다. 재수가 없지 않아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좀 돼야 돼. 돼야 돼. 재수가 없지 않고 만날 건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 두 분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좀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시원하게 된다. 완장일치로 그냥 전원 출석에 한국당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을 사실 해야 됩니다. 원구성 협상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원구성 협상할 생각이 없네. 저 집단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국회는 소집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 방탄할게요. 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118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13 그 재보궐 후에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망에 빠져가지고 일당이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논리라면 6월 13일 날 이후에 국회를 잡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그 첨언을 하면은 홍 그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요. 사실 그 원내에서 의원들의 출석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출석만 하면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사실은 그냥 좀 가정을 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전화하고 친전 보내고 막 그런 일의 활동을 계속하고 그날 또 신상 발언에서도 너무나 막 읍소하는 그런 좀 심파조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아들 얘기만 하셨다고. 그렇죠. 43살에 결혼한 그 아들이 초등학교 뭐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 그런 게 조금 먹혀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철저하게 그거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행을 하세요, 진행. 아니 근데 맞잖아. 여긴 잠깐 좀 빼주시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순리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한당만이 디스를 퍼붓고 있는데요. 물론 저쪽 그 일본 아베 쪽도 좀 그렇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됐을 때 유일하게 반겼던 것이 자한당이잖아요. 그 몇몇 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참 희한한 그런 논평들을 해댔는데요. 이 평화보다도 당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원으로서 전공한 게 노스코리아입니다. 제가 북한학을 사실은. 이야, 다르게 보이시네요. 내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아.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검색해보면 나와요. 지금부터 영어로 하셔도 돼요. 네. 오케이?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뭐 깊은 공부한 건 아니고 개건 연구원으로 가서 1년 정도 노스코리아, 그러니까 소위 북한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자한당은
처음에 위장평화 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했던 프레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양상이 됐냐면 북미 정상회담 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위장평화 쇼, 북미 정상회담 쇼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쇼의 주도자냐 아니면은 조연이냐 우리가 주도하면 자 우리가 주도했을 때는 패싱 문제가 없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주도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1번이다. 그렇죠.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에 그렇죠.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이 쇼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한국당은 이거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켜버렸죠. 그 쇼가 트럼프가 주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트럼프가 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문재인이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패싱 문제 즉 소위 운전자론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소위 조연으로 세우는 역할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의 최대한 딜레마입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자가당착의 이면으로 뒤집어 말하면 사실은 순리대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번 한번 트럼프 대통령 한 번 취소했었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인해서 김정은도 어쨌든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통치자 보면 크게 두 축이 있어요. 네. 어느 집단이나 네네.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에게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죠. 네. 그 매파가 소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미국 부통령의 말을 빌미 삼아서 이게 사실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공격하면서 문제가 된 외무성 부상이 공격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소위 북한 내 매파에게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야, 니네가 말한 소위 벼랑 끝 전술을 해봤더니 이게 취소됐잖아. 어떡할 거야? 김기관 예를 들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만해라. 이게 왜 잘 되던 게 말이야. 이 벼랑 끝 전술이 안 먹힌다. 이게 본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익숙해 왔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죠. 근데 그 전술이 이번에 트럼프라는 상대를 만났더니 취소할게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더 당황스럽긴 하죠. 근데 그분도 트럼프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전통 보수주의자들. 그분도 전통 보수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생긴 겁니다. 나 취소했어. 나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없는 거다. 했더니 이쪽에 온건하게 바뀐 겁니다. 이래서 지금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와 트럼프라는 지도자 둘 다 소위 북미 정상회담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내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에 있는 두 그룹들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내부 제어. 내부 제어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만나신 거예요. 물꼬를 터주신 거죠. 자유한국당 더 할 말 없고. 더 할 말은 없고 이제는 그냥 계속 쇼다. 아베는 돌아버리겠고. 아베 안 나오잖아. 우리 화면에 아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라고 보면 사실상 물론 좀 더 절차가 있고 구체적인 협상이 있고 특히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무적으로 해보지 않은 협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싱가포르에서 간단하게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도 우리 그 남북정상회담 때 만났던 경호라인들에서 그런 데서 하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질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서방 세계의 지도자와 소위 이제 뭐 과거에 은둔의 지도자라고 했던 우리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이 과정이 한 번도 준비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 문제들 그런 것들만 제거하면 큰 틀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계기로 소위 북한의 강경파들도 뜨끔했죠. 좀 쉬어야죠. 뜨끔했죠. 과거에 우리 아버지 때 그랬던데 말이야. 야, 안 되잖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풍계리도 지금 날려버린 이 상황에서. 네, 제가 더 말씀할 정상회담 만찬장에서의 몇 가지 단어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몇몇의 강경파들을 아니 이 양반들만 보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게 오는데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몇의 그 참석자들을 통해서 들은 전언은. 근데 그런 것처럼 본인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반대로 부통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보수층을 안 데리고 가면 미국 내의 정치 질서의 혼돈. 네오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많은 국민들은 그래 너는 뭐 저기 노벨 평화상 받아 우리에겐 평화만 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그게 반대로 비아냥거릴 수 있거든요. 네 평화상 받자고 지금 우리가 다 이래야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시에 취소라는 걸로 의도냈기 때문에 아마 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당은 아베와 같은 정말 뭐 취소됐을 때 제일 좋아했던 세 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베, 한국당, 보수 언론. 그런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 강훈식 의원의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질문을 먼저 본인이 답을 해가지고 내가 못 물어봤는데 딴 거 물어보려고. 네, 원고대로 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사실은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미국 대통령, 북한 지도자에 대한 프레임이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나 영어를 못 하는데 제가 약간 위어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약간 EIRD. 좀 이상한 사람들. 오늘 영어 듣는 날.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누군가한테 그 이상한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친다 이거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기존의 프레임이 아니어서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나 이제 이것이 가능한 국면으로 가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기존의 프레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군대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서 매파와 그 비둘기파, 그러니까 온건과 이게 이제 강경파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좀 있고 그것들 그 내부에서 정치적 논리들이 있는 거고 그 양쪽을 다 이상하게 만드는 거꾸로 보면 자기들이 이상해진 사람들로 만들어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스스로들이 이미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제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전통적 시각을 좀 보기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 정치인데요. 그렇죠. 트위터. 장관을 트윗으로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커다란 세계적인 이벤트를 사실은 트윗 가지고 거의 들었다 놨다를 하는 이 과정에 이 정치를 어떻게 보세요? 캐릭터는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는 있어. 확실히 캐릭터. 제가 보면 캐릭터가 있어. 막 트윗에서 그 뉴욕 타임스에 대해서 wrong again 막 그런 식으로 쓰고. 제가 뭐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미국의 기존 정통 언론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뉴욕타임즈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극도로 사이가 안 좋은 데가 뉴욕타임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곧 망해가는 신문사다. 막 이렇게 표현을. 부패한 언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땡땡 언론 상대로 니네 곧 망해갈 거야. 이게 얼마나 막 난리 날 거야. 뭐 우리나라 같으면. 소송할걸요? 소송뿐만 아니라 뭐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대선 캠페인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자기가 해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주장, 우리가 볼 땐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을 해오고 그런 과정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기성의 언론들이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오히려 트윗 정치는 더 커져갔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것이 뭐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의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않고 그냥 본인의 정치 행태로 자리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을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기자는 첫 번째 만나는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기성 정치인들은 기자를 만나서 국민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했고 또 언론의 역할을 그렇게 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이한 워딩들과 이렇게 행동들을 그런 과정들을 안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트윗을 써왔던 거고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는 거의 노출도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실제로도 그날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긴급하게 하기 전날 저녁에 몇몇의 청와대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었었는데 그날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됐다는 걸 뒤늦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뭐 회의가 있었기도 하고 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 전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트럼프 트윗이 새로 나왔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웜하고 뭐 이렇게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꽂히면 그냥 혼자서 그냥 써버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틀, 루트,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내가 볼 때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 국무장관님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북한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 그냥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다는 바로 메시지를. 근데 보좌하는 입장에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을 보좌해보진 않았어요. 올렸으니까 읽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을 보면 그래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려다가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될까봐 안 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니 방탄소년단한테 누가 되죠? 우리 지금 빌보드 200에 앨범 전 차트 세계적인 1위로, 자랑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고.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반성과 자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초선 의원들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다짐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방송에 가서도 다 모든 이제 출연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저번에 이제 홍문종 염동열 의원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위기는 조금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그런 쪽에 이탈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누가 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당시에 제 기억에는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흐름이 있었고 염동열 의원에 관련해서 고참 의원들 중심으로는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표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분위기에선 설마 그래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표를 보니까 약간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웠던 건 뭐 그 부분에 뭐 저희는 이런 방구 변명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그런 이제 식물국회, 올스탑 국회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집회 사유로 뭐 후반기 원구성 등등을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벽한 그 자기 모순이 왜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일단 6월 1일 2시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은, 국회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본회의 주재를 하는 거는 이제 최다선 의원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최다선 의원이 주재할 수 있는 안건은 의장단 선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연다 하면 그 의장단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장단 선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자가당착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이게 머리가 핑계를 뭐라고 대나요? 머리가 있는 그 정당이냐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결여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정선된 표현을 써보려고. 오늘 신문에 봤더니 방탄 의원단 해가지고 만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논평을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방탄 의원단.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논평을 썼다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방탄소년단은 환호해도 방탄의원단은 경멸한다. 이 논평. 자유한국당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뱀 같은 거 있죠.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닐까. 이게 끊임없이 자학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한당 보면서 뭐 인기도 그렇지 홍준표 대표 아직도 저러고 계시지. 의석수도 줄지. 최근에는 이제 재정 상태도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당사를 결국 이제 뭐 나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양 빌딩 그 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안 나가려고 되게 좁거든요. 예. 그 터가 그 월세가 1억이라고. 그 터에서 자기들도 대통령을 2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당사로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를 여러 군데 두고 거기를 안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두 분 다 거기 가 계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보면 저쪽에서 이제 비아냥거리지 마시라고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 터가 주는 이 깃발을 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나간다고 하고 또 한간에는 그 빌딩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진짜요? 있는데 난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저도 좀 자한당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방탄국회인 건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정말 우리나라가 배출한 전 세계적인 그런 자랑거리인데 그렇죠. 방탄국회는 전 세계적인 부끄러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오늘부터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보다 그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꼭 가결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저도 예, 사실은 저는 원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 우리 의원단이 그 당시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긴장하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네. 네, 긴장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개별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에 좀 맡겼던 것 같은데 그 약간 국회의원이라는 기본적인 것과 국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분명히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재수도 없다. 네, 불벼락을 맞을 불벼락을 맞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재수가 없지 않아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좀 돼야 돼. 네, 돼야 돼. 재수가 없지 않고 만날 건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 두 분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좀 달라진 시원하게. 민주당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야 된다. 네. 만장일치로 그냥 그럼요. 전원 출석에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을 사실 해야 됩니다. 네. 원구성 협상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구성 협상할 생각이 없네. 네. 저 집단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국회는 소집하고 소집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 방탄할게요.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당이 118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6.13 그 재보궐 후에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망에 빠져가지고 일당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논리라면 6월 13일 날 이후에 원구성 국회를 봐야겠- 잡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예.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그 첨언을 하면은 홍 그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요. 사실 그 원내에서 의원들의 출석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출석만 하면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사실은 그냥 좀 가정을 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전화하고 친전 보내고 막 그런 류의 활동을 계속하고 그날 또 신상 발언에서도 너무나 막 읍소하는 그런 좀 심파조로 좀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아들 얘기만 하셨다고. 그렇죠. 43살에 결혼한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 그런 게 조금 먹혀든 것 같은데 저희가 철저하게 그거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진행을 하세요, 진행. 아니 근데 저 맞드잖아. 여긴 잠깐 좀 빼주시고요. 예. 자, 자유한국당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순리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